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으로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달 들어서 코스피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분쟁 소식이 전해진 13일 그 날만 빼놓고는 쭉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가 전고점인 3,300포인트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지 차트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책 기대감에 코스피 더 간다라는 낙관론이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없진 않았는데요. 실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의 의문도 제기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오히려 7월 코스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그리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적으로 있는 이슈로 언제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비관론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두 분은 올해 이 코스피에 대해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도 차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손풀기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바로 그려주시죠. 자,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이제 올해 남은 날은 한 반년 정도 하반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말까지의 코스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달라라는 게 오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앞서서 해줬습니다만, 지금 기대감만큼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었나라는 거를 역으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또 이거를 바꿔서 말하자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눌렀던 건, 세계 증시를 눌렀던 건 이 관세 리스크 등의 그리고 또 중동 리스크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 두 개씩 풀릴 때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을 갖는 건 좋겠지만 늘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지난 2021년 때 3,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3,300포인트까지 갔는데 하지만 저 뒤로 2,000포인트대까지 다시 급속하게 빠지는 모습들이 지금 생략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석을 잘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은 차트를 어떻게 그려주셨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들어주시죠.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지은 전문가님은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고 테이버 전문가는 무언가 깊숙이 빠졌다가 다시금 V자 반등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지은 전문가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주셨고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현재고요. 이제 최근에 증시가 올라왔던 모습을 표현을 한 거고 이게 현재 3,000포인트를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아직까지 중동에 대한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시장 자체가 우리가 3,000선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들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가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3,300까지는 의외로 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전고점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고점 이후에는 정말 찐 매물과 그리고 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결정을 지어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횡보의 구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잘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3,500까지 한번 올해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좋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첨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은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라는 생각도 위험할 수 있고 또 너무 나쁘다라는 생각
생각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지금은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에 분할 매수 좀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유연하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고점인 3,300까지는 그리 머지않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고 횡보를 하다가 3,500까지 올해 말쯤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 섞인, 기대 섞인 전망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테이버 전문가님 보드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왼쪽이 현재인 거죠? 네. 지금 현재는 3,000포인트 근처인데 제가 여기 파라솔을 꽂아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8월 달에 바닥을 한번 만들었었고요. 그리고는 그 전년도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전에 9월 달에 바닥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전년도도 보시면은 8, 9월에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유는 계속해서 달랐었지만 이제 이게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안 된다라든지 그리고는 약간 하반기에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FOMC가 있었습니다. FOMC에서 딱 이야기한 게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는 뭐 FOMC 내부가 반으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다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좀 빠른 시한 내에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잭슨 홀 미팅에서도 약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그런 부분에서 9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신고가로 바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데이터 6월, 7월, 8월에 계속해서 인플레 데이터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준은 우리는 아직까지 고용 상황 보니까 금리 인하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심리에서 또 한번 투자 위축, 심리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 다음 주에도 연준에서 이게 미국의 SLR 규제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은행들 자본 규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규제 완화 포인트가 현재는 5% 정도의 자본 규제가 있는데 이거를 1.5%를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국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국채가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강한 이런 펀더멘털이 잡히면은 이게 오히려 주식은 목에 찼다. 그럼 채권은 이제 강세로 갈 것이다. 그럼 단기로 주식 숏, 채권 롱 이런 것도 잡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주일 동안 차트를 놓고 보셨을 때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가 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약간은 불안한 포인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좀 사긴 했지만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주 우리나라 선언 만기 이후에 놓고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특히 선물 포지션에서도 매도를 계속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놓고 보시면은 현재 지금 오늘 밤에 미국의 선언 만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관세 이슈도 계속 7월 달에 이제 지속될 것이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또 여름에 또 이게 많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는 지금 연말 기준으로 S&P 500을 한 6,600포인트 요 정도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관점으로 한 10% 정도 올라가면서 연말에 한 3,300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지금 뭐 성장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수출을 잘하고 있고 오늘도 보고서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내년도 영업이익,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의 호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여름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연말까지 한 10% 정도 그렇게 상승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부침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고점 수준까지는 연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올해 말까지의 차트 전망을 쭉 한번 만나봤는데 여기에 무언가 빠진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관세 같은 부분들 그리고 중동 리스크 같은 부분들이 있겠는데 자, 관련된 문제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요. 저희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